자, 2019년 7월 금일이 5일 금요일이고요. 개인적인 조금 이야기와 더불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종합검진을 좀 받았는데 며칠간 제가 못한 이유도 종합검진 이후에 흉부 엑스레이 그 다음에 이제 CT 검사를 한번 그 종합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CT 검사를 조금 찍어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병원을 몇 군데를 좀 다녔어요. 근데 흉부 CT 결과가 결핵이다, 폐결핵이다라는 결과를 어떻게 보면 확진 판정 그래가지고 뭐 여러 군데 병원을 한 세 군데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진짜 결핵인가 아닌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봤는데 오늘자 그리고 한 결핵약을 먹은 지가 한 3일 정도 됐어요. 3일 정도 됐는데 오늘자로 보니까 거기서 이게 결핵이 맞다라는 부분, 객담 검사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 나왔지만 객담으로는 안 나왔지만 CT의 모양상 CT의 모양과 그러한 것으로 내과 전문의가 이것은 결핵이 맞다라는 확진 판결을 해가지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방에 시스템을 하나를 쫙 갖춰놓고 지금 격리해서 격리되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매매를 해요. 하루에 금일도 30분 정도만 매매를 했고요. 이제 9시부터 9시 30분 그 이후에는 무조건 쉬는 시간으로 뭐 종가 베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면 아마 쉬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조금 보다가 괜찮은 종목이 나온다 그러면 종가 베팅, 그 다음에 뭐 파생 상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거는 앉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는지 뭐 그러한 부분은 의사 선생님 말로는 결핵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방 안에서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제가 이제 그 결핵이 판정이 처음에 한 4일 정도 전에 결핵이라고 이제 딱 듣는 순간에 뭘 해야 되나 찾아보니까 이제 뭐 소독용 에탄올 이러한 부분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해가지고 소독용 에탄올 20병 왜냐하면 그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어차피 좀 남이 옮기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나 지인분들 이러한 분들 첫날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전부 흉부 엑스레이하고 검진 받은 부분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가족들 한 분도 이 부분 결핵 관련해 가지고는 안정적이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사무실 분들 그것도 전부 안정적이었고, 예전에 조금 문제가 되는 같이 있었던 분 그쪽에다가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전화해서 혹시나 흉부 쪽에 한번 엑스레이를 한번 받아보라 그랬더니 뭐 이분은 뭐 1년마다 매년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또 건강검진 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가가지고 예전에 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가서 괜찮았다라고 해서, 다른 한 분인데 이분한테도 좀 알려주라라고 했는데 이분이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폐결핵이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전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2주간은 집에서 나오면 안 돼요. 집에서 그 마스크를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뭐 나오더라도 남과 대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전부 구했고 거기 있는 거 뭐 소독 부분은 제가 도맡아 가지고 거기 그 소독용 알코올을 한 10통 정도 주문해 가지고 그거 뿌리라고 계속 뿌리라고 제가 한 부분이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도 격리가 되는 상태에서 이거 그냥 3일째인데 하루에 4알을 약을 먹는데 약알이 한 뭐 비타민 C 500ml 정도보다 조금 더 커요. 500ml보다 조금 더 큰데 그 안에 엄청나게 독한 항생제 뭐 이러한 부분들이 4개가 집어넣어져 있어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독한 약이에요. 독한 약인데 저는 그렇게 아주 거부감스럽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영양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우루사라든지 복합우루사 그 다음에 뭐 비타민C 뭐 하루에 한 5알 6알 그 정도의 뭐 밀크 C3나 뭐 이러한 부분들 간에 좋다 뭐 아니면 루테인이다 눈에 좋다 그 다음에 아스타잔틴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그 알인데 안국약품에서 뭐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눈 건강에 무지하게 좋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먹고 있기 때문에 약을 4알 먹는 거는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먹고 나면은 이게 배를 더부룩하게 하고 약간 위장장애를 만들고 굉장히 독해요. 이걸 6개월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담당 전문의 분은 6개월을 먹어야 되는데 우선 2주만 먹으면은 전염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2주 동안 무조건 격리해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틀 정도 약을 먹으면 우선적으로 약을 먹으면은 전염될 확률이 뭐 1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줄어들고 2주가 지나면은 거의 전염이 안 되는데 그때도 좀 조심은 해야 되고 한 3주, 4주 때까지는 일정 부분 조심은 하고 대신에 가족들하고 이제 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네요. 마스크를 조금 벗었는데 지금은 격리되어 있고 저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방에서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매매 다 먹고 살자는 얘기인데 그 생각해 보면은 면역력이 조금 떨어진 듯한 그러니까 이게 한 5월 정도 트레이딩 룸으로 옮기면서 그 전에 있던 트레이딩 룸이 약간 먼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면역력이 강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분명히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번 정도는 새벽 3시, 4시까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4번 이상. 그러니까 FOMC 회의 뭐 이런 거 보느냐고 그때 배팅을 준비하느냐고 한 4시, 5시까지 그때 해가지고 9시에 일어나고 요런 생활이 몇 번 있었고요. 몇 번 그게 한 달에 4번 정도는 될 거예요. FOMC 회의다 뭐 중요한 이벤트다 이랬을 때 그런 생활로 그게 또 수익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근데 요 근래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럼프가 하도 미국장이 열리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4번에서 8번 정도는, 그러니까 새벽 4시 막 이런 불규칙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20 거래일을 한 달로 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4, 5번, 5번에서 6번 뭐 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그 불규칙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면역력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 전업을 한 10년째 횟수, 그러니까 만으로 10년이니까 이제 11년째 이제 접어드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업 투자자 한다 그러면 이 건강부터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만 하시는 분들 주식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만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더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건강을 조금 많이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게 6개월 동안을 약을 먹는데 이거 완전히 지독한 약이에요. 이 젊으신 분들, 특히 또 약에 대해서 진짜 거부감 있는 분들, 큰 약을 또 못 삼키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목구멍이 적다 그래가지고 큰 약을 못 삼키는 분들, 그래가지고 또 작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 약이 내 알이 엄청나게 큰데 그 안은 엄청나게 독해서 원래 결핵약 먹으면은 살찔 수가 없는 약이거든요. 이 약 자체가 제가 먹어보니까 속이 미싱미싱하고, 저는 뭐 고기 이런 거를 고기도 좋아하고 원래는 고기를 별로 안 먹었는데 뭐 요 근래 이제 결핵약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고기 새끼,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밤에 야참도 또 먹고 일부러 살을 찌우기 위해서,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보통 때보다 한 1.5배 정도를 먹는데도 그래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 몸무게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그 빠지지 않는 부분이면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달, 2달 지나면은, 2달 정도 지나면은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 약에 대한 거부감 정도는 조금 사라질 수 있는데, 그 전에 뭐 처음 먹을 때가 문제다라고 하고, 이 약을 먹고 간 수치 같은 게 올라갈 수 있고 또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잠을 충분히 하고 뭐 모든 부분에 안 좋다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에, 그리고 환기가 많이 되는 환경, 그 다음에 건강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많이 좀 유쾌한 부분들을 많이 즐기시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가족들한테 제일 미안하죠.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자, 시장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시장 얘기는 뭐 30분만 봐도 뭐 시장이라는 부분들은 분석이 되니까, 금일가 같은 경우는 뭐 이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환율 같은 경우는 국내 일봉으로 보면요 1170.7원인데 조금 올라가고 있죠. 1150원 정도, 50원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1170.7원. 이거는 뭐 한일 무역 갈등 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차지하고, 금일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 정도 나오긴 해도 이게 앞으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조금 올랐죠. 요 1.7원 정도, 전일하고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러면서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275 지지저항 공방 중에서 조금 내린 부분 0.7포인트 정도 내렸고, 변동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뭐 콜옵션이나 풋옵션의
부분들은 오늘 제가 그렇게 뭐 보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양매도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 상황 보면은 금일은 전일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한미약품이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 공시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뉴스를 많이 보니까 제가 뭐 30분만 매매하더라도 뉴스를 많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가 금일 좀 실적이 나오면서 뭐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 감소했다라는 부분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0.76% 하락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나머지 종목이 조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조금 강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반도체 일본 수출에 일본에서의 무역 그 규제 때문에 수출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제 3분기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빠졌는데도 그래도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좋지가 않아요. 이 셀트리온 같은 거 오른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은 지수를 맞추는 중 부분이다 라고 해서 몇 가지 종목들 해가지고 금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차,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셀트리온이 올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를 좀 맞추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내렸다라는 부분들, 특히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안 좋죠. 금일 제가 이제 매매한 부분들은 요거는 보여주는 매매인데 똑같아요. 이 매매하고 키움증권은 제가 주 매매가 아니고 똑같이 해서 집에서도 이제 모니터 네대 그대로 쓰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뭐 32인치 모니터 한 대하고 그 24인치 모니터 세 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네 대로 쓰는데 이게 잘 돼 있어요. 그 영문 같은 경우는 자동 일찍 차트 전일 종가 베팅을 했어요. 종가 베팅을 뭐 3시 좀 지나서 그때 이제 종가 부근에 베팅을 해서 드림텍을 잡아서 8,000원 정도에 잡아서 금일 8,300원 정도에 원래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를 베팅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그 정도가 이제 베팅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총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베팅이 들어가서 1,500만 원은 금일 한 8,300원 정도에 제가 던졌죠. 던지고 이제 그 라운드 피겨에서 9시부터 9시 30분 모든 매매가 종료가 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뇌깔려 둔 거예요. 뇌깔려 두고 자고 일어났더니 한 결핵약을 먹으면은 결핵약을 한 7시 반 정도에 아침 먹고 한 8시쯤에 아침을 먹는데, 그 아침 식전에 이제 30분 정도의 결핵약을 먹고 이렇게 먹는데, 그걸 먹으면은 9시 정도까지 9시 30분 정도까지는 좀 쌩쌩한데 그 뒤로 급속도로 피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한 9시 30분 정도 전까지는 원래 본 계좌의 매매는 다 종료가 돼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조금 났는데 나가지고 정리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한 11시 정도 일어났더니 이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게 못 올라가더라고요. 뭐 8,100원, 8,150원, 뭐 8,200원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정리가 들어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조금 나고, 요 부분도 조금 수익은 냈는데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니죠. 근데 금일 시장이 안 좋고, 보시면은 반도체, 이 일본 규제에 대한 반도체 주식이 지금 보면 한 5종목 정도 제가 추렸는데, 후성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전일가 같은 경우는 이게 괜찮았죠. 후성이라든지 일봉상으로 보면 추세는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일본에 대한 규제, 수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보시면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한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을
조금 보시고 후성, 동진, 세미캠 이건 계속 이슈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 번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후성이나 동진, 세미캠이나 램 테크놀로지 제가 보는 종목들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7%가 급락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또 튀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총이 662억 분이 안 되고 동진 세미캠이 한 6,475억 그 다음에 후성이 7,600억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보는 종목들이죠. 이 일정 부분 내려오면은 다시 베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고 이러한 종목들은 즐겨찾기에 놓거나 아니면 조금 유심히 보는 뭐 실시간 종목으로 조금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드림텍 파트로는 두 개는 조금 비슷한 종목이긴 한데 파트로는 금일 이게 워낙 많이 내렸죠. 드림텍은 약간 오늘 강해도 못 올라가죠. 이 부분도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파트로는 또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기 때문에 7% 가까이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드림텍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제 8,000원 정도에 봐봤는데도 못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이 베팅이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올라가기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사주는 지금 매집 자사주를 드림텍에서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터 사업 쪽에 오늘은 엔터 사업이 조금 괜찮긴 해도 이 부분은 계속 뭐 검찰 수사 뭐 YG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움직임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오늘은 그래핀 관련주 9일 제지가 조금 강했죠. 이 부분이 뭐 나머지 종목들보다 오히려 테마성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서 뭐 시그네틱스, 어우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뭐 다 안 좋았어요. SNS텍 뭐 그 다음에 텔레십스하고 SFA 반도체도 금일 결국에는 흘러내린 부분들이고 별로 안 좋았고 제약바이오다 그동안 많이 빠진 부분에 기술적 반등 정도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중에 굉장히 안 좋았죠. 신규 상장주 중에 SNK 급락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이 SNK 같은 경우는 일본 주식이면서 중국 주식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주식이다 라고 하는데 이 워낙 좀 비싸게 상장돼 가지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7월 결산 실적이 조금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지금도 이제 시가총액이 4,348억인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다지 이게 베팅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일본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뭐 부분도 작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는 또 앞타바이오 이 바이오줄이 급락을 했다가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까지는 올라왔는데 조금 위험하다라고 많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개별주들이 조금 많이 간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보는 부분들은 지금 뭐 실시간 종목들을 조금 봐도 보시면은 금일도 뭐 코오롱 티슈진이 뭐 상장 폐지 적격 심사라 그래가지고 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적격 심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그 이의 신청에 맞는 뭐 사유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출을 안 하면 15일 내에 상장 폐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거를 제출을 한다 그러면 그 제출한 날로부터 20거래일 이내에 상장 폐지에 대한 적격 심사 이게 뭐 실질 심사나 다름없죠. 그러면 한 달 내로 이 부분이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될지 아니면은 그것도
조금 더 연기가 될지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한 달 내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죠. 코오롱 그룹 전반에 걸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오롱 생명과학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애매하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뭐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가 1위는 뭐 당연히 생명과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고, 여기 보면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동진 세미캠 뭐 이러한 부분들, 아니면 후성도 여기 있죠. 후성 같은 경우 이게 많이 빠졌음에도 일본 규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시세의 연속성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먹고 튀는 부분들, 오전에 다 먹고 튀고 쭉 빠지고 흘러내리는 부분들, 명일도 아마 이게 만약에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또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후성이나 동진 세미캠 아니면은 램 테크놀로지 뭐 많이 빠졌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고 있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는 건강을 좀 생각하고 스트레스보다는 조금씩 하루에 30분 정도만 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 상황은 뭐 미국이나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보면 뭐 역사적 신고가죠, 다. 미국 S&P, 다우 나스닥. 자, 27,000 드디어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던 전일 뚫고, 뭐 S&P 3,600 뚫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 7,900 다 뚫었어요. 이러한 부분이고, 너무 강하니까 이 시장이 너무 강하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계속 4일 연속 도치 상태, 21,600포인트, 600에서 800까지 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5일 연속 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포인트고, 달러당 N 같은 경우는 108엔, 이게 뭐 조금 내려와도 얘네들 같은 경우 달러가 강세가 돼도 엔화 약세가 되거나 엔화 강세가 되고 달러 약세가 돼도 시장 상황 크게 미국 시장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8엔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 상황 이렇게 보시고, 명일 같은 경우도,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해외 시장이 너무 좋으면 국내 시장에 급락이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급락이라는 부분, 이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중소형주는 이슈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들은 빠질 수 있고, 또 금일과 같은 경우는 그래핀 테마 같은 경우 그런 게 조금 올랐던 부분들이고, 뭐 돌아가면서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일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절대 뭐 큰 병은 규칙적인 생활이나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 그러면은 큰 병은 안 걸려요.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 밤 10시 이후, 10시나 11시 이후에는 무조건 취침, 그 다음에 아침 한 6시나 7시 그때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운동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햇볕을 좀 많이 보라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햇볕에 대한, 그러니까 햇볕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2시간 이상, 어떻게 보면 2시간 이상 바깥에서 햇볕을 보는 부분들이 비타민 D를 가장 많이 생성하고 결핵에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 뭐 50년대, 60년대 요때에는 결핵 환자들은 무조건 햇볕,
여름이나 뭐 봄, 여름, 가을이라 그러면 무조건 나가가지고 햇볕을 보라고 햇볕에다 그냥 쨍쨍 말려버리는 분.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뭐 결핵약보다도 더 좋은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에 대한 섭취 그리고 절대 트레이더로서는 트레이더 분들에게는 저 이외에 결핵이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결핵 이런 거에 걸리지 마시고 항상 규칙적인 생활과 이 진짜 피곤해요. 이 약 먹는 게 자, 내 약을 한번 먹으면 속이 느글느글하고 이런 경험은 아예 없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없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사람들은 저는 약을 좀 많이 먹은 체질이기 때문에 그 영양제 같은 경우를 많이 먹어서 약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약 거의 안 드시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 드시면은 막 구토에 뭐 응급실까지 실려간다라고 그래요. 먹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어지럽고 실신하고 왜 그러냐면 이 약을 먹으면 음식물이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먹기 굉장히 힘들고 평소에 또 음식을 많이 안 드신 분들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출난 상황에서 어느 결핵 환자를 통해서 오염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쪼록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어떤 매매를 하든지 간에 규칙적으로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매매 중간중간에 매매를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매매는 9시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더 수익률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30분만 해도 한 달 월급은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무조건 밖에 나가셔가지고 햇볕을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진짜 중요해요. 햇볕을 보시면서 뭐 눈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 끼시고 아니면 뭐 피부를 좀 태운다 그러면 뭐 선크림 같은 거 바르시더라도 햇볕 속에서 조금 운동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살듯이 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살듯이 그 부분은 그러니까 헬스클럽 뭐 이런 데서 운동하는 것보다 저는 그 안은 또 지저분하잖아요. 냄새도 있고 뭐 공기도 탁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 바깥에서 조깅이나 특히 뭐 좀 시골 같은 데 있으신 분들은 그거는 완전 천혜의 자원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운동하시는 부분들 그 트레이더로서는 가장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라. 바깥에서 햇볕을 충분히 마시고 매매 시간을 충분히 줄이라는 경고를 이 조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